자, 이번에는 군집 내의 상호작용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개체군, 같은 종끼리 모인 거 개체군, 이렇게 여러 개체군들이 모인 걸 우리가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그러니까 군집은요, 여러 종이다. 기억해 놓고요. 이때 앞에서 배웠는데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텃세, 순위제, 리더, 사회생활, 가족생활. 그래서 터스나 이사가 이렇게 됐죠. 터스나 이사가.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런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종이 모인 군집 내의 상호작용은 첫 번째 종간경쟁, 두 번째 분서, 세 번째 공생, 네 번째 기생, 다섯 번째 포식과 피식이 있습니다. 포식과 피식. 그래서 종강경쟁, 분서,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 그래서 자, 종분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숙제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애들이랑 놀다가 엄마가 쫓아온 거예요. 졸라 무서운 엄마예요. 그래서 종분아, 공기놀이 포기하고 피신해. 종분아, 공기놀이 포기하고 피신해. 종분, 공기, 포피. 이렇게 외워요. 다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같은 종끼리 상호작용은 터수나 이사가예요. 터수나 이사가. 다음 개체군 간. 이 군집 내의 상호작용은 종분, 공기, 포피예요. 종분아, 공기놀이 포기하고 피신해. 종분, 공기, 포피. 군집 내 상호작용. 터순 이사가 개체군의 상호작용. 이렇게 봅니다. 종강경쟁,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종 이상의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살면 한정된 자원이나 서식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종강 경쟁이 일어납니다. 다른 종끼리 서로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의 경쟁, 캥거루 쥐와 주머니 쥐의 경쟁. 이때 생태적 지위라는 건요. 개체군이 먹이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개체군이 차지하는 서식 공간을 종합한 개념이고요. 군집은요. 각 개체군, 그러니까 여러 종이 자신의 생태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때 종강 경쟁은요.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돼요.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칠수록 종강 경쟁이 심해지고요.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은 살아남고요. 번성하지만 경쟁에서 진 개체군은 도태되어 사라집니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종이 살아남고요. 다른 종은 도태되는 게 종강 경쟁이고요. 이때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됩니다. 종강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생태적 지위, 즉 먹이의 종류와 서식지의 범위가 많이 겹칠수록 종강 경쟁이 심해집니다. 자, A종과 B종이 이렇게 겹쳐지면요. 먹이의 종류와 서식지의 범위가 겹쳐지면 경쟁이 일어난다. 집신벌레의 종강 경쟁, 같은 먹이를 먹는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 두 종을 각각 따로 배양하면요. 이렇게 집신벌레도 잘 살고요. 애기 집신벌레도 잘 살아요. 원래 제2자 형태로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환경 저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들을 한 곳에 함께 배양하면요. 종강 경쟁이 일어나서 애기 집신벌레만 살아남고요. 집신벌레는 개체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돼서 한쪽이 도태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키우면요. 처음에는 같이 증가하다가 애기 집신벌레만 개체수가 유지되고요. 집신벌레는 점점점 종강 경쟁에 밀려서요. 자, 개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종을 단독 배양한 경우에는요. 먹이나 서식 공간에 대한 종강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두 종 모두 개체수가 유지되고 S자형 성장 곡수를 나타냅니다. 종강 경쟁이 일어난 결과 경쟁에서 진 집신벌레는요.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자, 다시 종분, 공기 포기하고 피신해, 포피.
우리 종강 경쟁했고요. 이번엔 분서를 할 거예요. 종분화, 공기, 포피. 종분화, 공기, 포기하고 피신해. 그 다음은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을 할 거예요. 자, 분서입니다. 종분화, 공기, 포피. 종분화, 공기, 포피. 이렇게 외워요. 분서, 나누어 살기, 생태적 지위 분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살면서 먹이의 종류를 바꾸거나 서식 공간, 활동 시간 등을 달리해서 경쟁을 피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분서예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생존할 기회를 높여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안정성을 높입니다. 솔새의 분서, 피라미와 은어의 분서, 물가에 사는 새들의 분서입니다. 자, 그래서 피라미는요, 은어가 없을 때는 하천의 중앙에서 녹조류를 먹으면서 서식하지만 은어가 이주해 오면 하천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수소곤충을 먹고 은어가 하천 중앙에서 녹조류를 먹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피라미가 전체를 차지했지만 은어가 들어오면 은어는 중앙을 차지하고 피라미는 양쪽 가로 이렇게 분설을 하게 됩니다. 다음 북아메리카 솔새. 북아메리카의 솔새는요, 한 나무에 여러 종이 서식하지만 각기 다른 위치에 살면서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달리해서 경쟁을 피합니다. 물가에 사는 새들. 물가에 사는 새들은요, 먹이를 잡는 공간과 방식을 달리합니다. 큰 홍학은요, 물속에 작은 생물을 걸러먹고요. 청둥오리는 얕은 물이나 수면에서 식물 또는 곤충을 먹고요. 뒷부장다리 물대새는요, 갯벌을 휘저 무처추 동물을 잡으며 검은 물대새는요, 조개나 게를 부숴 먹고요. 흰 물대새는 얕은 물가에서 작은 물고기나 곤충을 낚아채 먹이를 구합니다. 이게 분서. 종분화, 공기, 포기하고 피신해. 군집 내 상호작용, 종분화, 공기, 포기하고 피신해. 자, 종강경쟁, 분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공생, 기생할 거예요. 따개비의 종강 경쟁에 의한 서식지 공간 변화입니다. 조관대 지역에 서식하는 따개비 A종과 B종의 분포. 조관대는요,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잠기지 않고 드러나는 부분으로 불가사리, 담치, 따개비 등이 서식합니다. 만조수위고요. 여긴 평균수위, 그 다음에 간조수위입니다. 자, A종만 살 때는요, A종은 건조한 환경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 평균수위 위쪽에서도 살 수 있고요. 즉 A종은 평균수위 위쪽과 아래쪽에 모두 서식합니다. 자, B종만 살 때 B종은 건조한 환경에 대한 내성이 약해서 평균수위 위쪽에서는 살 수 없고요. B종은 평균수위 아래에만 서식합니다. 근데 두 종을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러면 A는 원래 이만큼까지 존재했었고요. B는 원래 이만큼까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겹치네요. 평균수위 아래쪽은 A종과 B종의 생태적 지위가 겹치니까요. 종강 경쟁이 일어나서 경쟁에서 이긴 B종만 서식합니다.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됐어요. 그래서 A종이 원래 여기 살았었는데 B종한테 밀려서 다 없어진 겁니다.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따개비 두 종이 같은 정수에 함께 서식할 경우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 B종은 평균 수위 아래쪽에 서식하고요. A종은 평균 수위 위쪽에 분리되어 서식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공생이에요. 두 종의 개체군이 다른 종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공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생엔 두 가지가 있어요. 편리공생, 상리공생. 그러면요, A종과 B종이 있는데요. 자, 편리공생과 그 다음에 상리공생이 있어요. 편리는 한쪽에만 이득이 되는 거고요. 상리는 둘 다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리는 A한테도 이득, B한테도 이득. 편리는요, A만 이득 또는 B만 이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리공생, 두 개체군 중 한쪽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경우예요. 빨판상어와 거북, 착색난초와 나무, 까치와 나무, 황로와 물소, 따개비와 혹등고래. 빨판상어와 거북은요, 빨판상어는 거북의 몸에 붙어서 쉽게 이동하고 먹이를 얻어먹으면서 보호를 받지만 거북은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착색난초와 나무, 착색난초는
나무에 붙어서 자라며 수분 매개자가 쉽게 접근하게 하고 안전한 서식지를 갖지만 나무는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까치와 나무. 까치는 나무의 둥지를 틀어 새끼를 기르고 보호하지만 나무는 이익도 손해도 없어요. 이걸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황로와 물소. 황로는 물소가 이동할 때 풀숲의 곤충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물소는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상리공생. 두 개체군이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흰동가리와 말미잘.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보호를 받고요.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유인한 먹이를 먹습니다. 둘 다 이익이에요. 동백꽃과 동박새. 동백꽃은 동박새에게 꿀을 제공하고요. 동박새는 동백꽃의 수분을 돕습니다. 지류의 균류와 조류. 균류는요, 조류에게 살 곳을 제공하고요.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균류에게 양분을 제공합니다. 청소놀래기와 도미. 청소놀래기는 도미의 아가미와 입속 찌꺼기에서 먹이를 얻고요. 도미는 아가미와 입속을 청소하게 됩니다. 다음 군집 내 상호작용 중에 첫 번째가 종강경쟁, 두 번째가 분서, 세 번째가 공생,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 기생이에요.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이 있다. 자, 종분화, 공기, 포기하고 피신해 됐죠? 그 중에 기생입니다. 두 종의 개체군이 함께 생활할 때 한쪽 생물이 다른 생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기생입니다. 숙주는요, 기생 관계에서 손해를 입는 생물이에요. 기생생물, 기생자, 기생 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생물이고요. 사람과 기생충, 곤충의 애벌레와 기생벌, 세상과 다른 식물, 겨우살이와 다른 식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리하면요, A종과 B종, A 개체군과 B 개체군이 상호작용하는데요. 자, 상리공생은요, 둘 다 이득이고요. 자, 편리공생은요, 한쪽이 이득, 한쪽은 그냥 상관없고요. 한쪽은 아무 상관없고 한쪽이 이득, 한쪽이 이익. 그런데요, 기생은요, 한쪽은 이익, 한쪽은 손해가 납니다. 또는 한쪽이 손해, 한쪽이 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기생충, 해충, 요충과 같은 기생충, 기생생물은요, 사람의 몸속에 살면서 양분을 뺏어 먹어요. 나쁜 놈이에요. 개와 진드기, 벼룩, 거머리, 기생생물 등은요, 개의 몸 표면에 붙어 살면서 양분을 빨아먹고요. 곤충의 애벌레와 기생벌, 기생생물인데요. 다른 곤충의 애벌레에 알을 낳고요. 이 애벌레를 숙주로 삼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요, 애벌레의 양분을 뺏어 먹습니다. 다음 새삼과 다른 식물, 새삼, 기생생물은요, 다른 식물, 숙주의 덩굴을 감고 뿌리를 침투시켜서 물과 양분을 뺏어 먹고요. 겨우살이와 다른 식물, 겨우살이가 기생생물이고요. 다른 식물은 숙주가 됩니다. 줄기에 뿌리를 박아서 물과 양분을 뺏어 먹어요. 기생. 이번에는 포식과 피식입니다. 서로 다른 종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 포식자가 먹는 놈이고요. 피식자가 먹히는 놈입니다. 포식자는요,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생물로 피식자의 천적이에요. 얘는 이익이고요. 피식자는 먹이가 되는 생물입니다. 손해를 입어요. 치타와 톰슨가젤, 스라스니와 눈신토끼예요. 포식과 피식은 동물에서만 나타나는 관계일까 봅시다. 포식과 피식은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이므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뿐만 아니라 초식동물과 식물 사이도 일어납니다. 자, 포식자가 증가하면요, 먹을 게 줄어들죠. 피식자 감소됩니다. 자, 피식자가 감소되니까 포식자도 감소되고요. 이제 먹는 놈이 줄어드니까 피식자가 다시 증가하고요. 피식자가 증가하면 다시 포식자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순환돼요. 먹이사슬에서 포식과 피식 관계의 개체군은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포식자의 개체수와 피식자의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변동하기도 하고요. 포식자는
P씨자의 크기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P씨자의 개체군 크기를 조절하고요. 포식과 피식 관계는 생태계 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는 군집 내에서 두 개체군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이때 각각의 개체군이 받는 영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플러스는 이익, 0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 마이너스는 손해를 나타내는 거다. A와 B 개체군이 있는데 종강 경쟁은요, 둘 다 손해예요. 됐죠? 자, 가는요, 한쪽은 이득이고 한쪽은 아무 상관없네요. 그래서 가는 한쪽이 이익을 얻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관계입니다. 이건 편리공생이네요. 편리공생. 자, 나는 둘 다 이득이네요. 그렇죠. 나 개체군은 모두 이득을 얻으니까 상리공생. 한쪽은 이득인데 한쪽이 손해네요. 기생. 됐죠? 자, 포식과 피식. 한쪽은 이득인데 한쪽은 손해네요. 포식과 피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개체군. 네. 그러니까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끼리 상호작용은요. 텄, 순, 리, 사 갑니다. 텄수나 이사가. 그 다음 군집내. 군집내 상호작용. 서로 다른 종끼리예요. 다른 종. 다른 말로 종간 상호작용입니다. 다른 종끼리. 자, 얘는요. 종강 경쟁, 분서,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종분화 공기 포기하고 피시네. 종분 공기 포피. 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막 섞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건지 구분해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인지 군집 내 상호작용인지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세요.